초선 의원들의 진짜 생각, 윤과 핵관 3인의 만찬. 이 장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그제 국민의힘 초선들이 회의를 했는데 국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본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. 초선 의원들의 본심, 이 대표에 대한 생각, 징계 국면에 대한 초선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들어보시죠. 지금 정민주 중에는 자기 위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, 임시를 하자 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? 근데 뭐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자체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겠어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. 언제까지 6개월 그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진짜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죠.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 있었다 인정되는 거죠. 해야겠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지. 아닐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불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.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아니라고.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. 나 안 했다고. 그게 더 중요한 거지. 그다음에 또 있어요.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. 좀 이따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 아하. 비대로 바뀌기도 하고.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우리 여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그렇지. 그래서 그런 경기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중진 원로들은 중진들한테 전당대회 잘 준비된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겠고. 마이크를 반대로 돌렸지만 이미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. 속내가 다 전해진 건데 김영주 의원님, 네. 뭐 이제 선배 정치인이시니까 뭐 그렇게 사실 충격적인 얘기는 있지 않았고 초선 의원들끼리 이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이기 때문에 속내와 본심이 나온 건데 그 중에 이제 6개월 경찰 수사 그간에 나오면 만약에 성산납 한 골 나오면 다시 징계해야 돼 이런 얘기도 좀 눈에 띄었고 중요한 건 성산납을 받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. 징계해야 된다는 강한 의견도 있었고 중진들 중에서는 뭐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의견이 나오게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한 다른 의원의 의견도 있었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일부러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요? 예, 정치를 하다 보면, 예. 그러니까 모르는 척 일부러 예. 마이크를 켜놓고 하는 그렇게 이제 포커싱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. 이런 최근에- 경우는 예, 진짜 몰랐다. 예, 최근대 의원은 뒤늦게 좀 마이크를 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초선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부담스럽다 우리 당에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특별하게 뭐 누구 파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의원들을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게 당대표의 역할인데 철저하게 갈라치기로 자기가 존재하거든요. 20대 갈라치기, 남성으로 갈라치기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또 민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의원들의 민심이 그렇죠. 저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진실을 통해서 또 진정성을 가지고 포용적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6개월간의 징계 국면 중에 기간 중에 경찰에 기소가 되거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징계해야 한다라는 초선 의원의 발언. 여러 조간 신문에선 이거 천기 누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. 이준석 기소 때는 또 징계? 천기 누설? 이준석 기소되면 징계 다시 해야. 유상범 의원실. 회의 시작 전 운영위원들 간 사전 논의하는 자리였다. 사적인 견해였다. 당헌당규 해석 설명 과정에서 나온 거지.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, 뭐 옛날 그 우스갯소리 중에 그 때린데 또 때린다. 뭐 그런 말도 있고 깐데 또 까 이것도 있고 6개월 징계 중에 만약에 수사 상황에서 성상납 여부 혹은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나오면 징계 중에 또 징계할 수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당규 찾아봤거든요. 윤리위원회 규정. 저거는 천기 누설이 아니고요. 당규 누설입니다. 당규 누설이에요? 네네.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직무정지 6개월 나온 거는
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라서 20조. 된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2조의 특례가 있어요. 예. 22조 제목이 뭐냐면은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 특례. 그런데 유상범 의원님이 검사장까지 아마 하셨을걸요. 그런데 규정을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. 제가 찾아보니까 1항에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 기소와 동시에 그 당직의 그러니까 대표직 예. 직무 정지가 돼요. 그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고 아, 윤리위와 상관없이. 윤리위와 상관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은 정지된다. 예. 이렇게 그 22조 1항 2호의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2조 2항에 보면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징계가 되는데 징계 수위 자체를 거기에 못 박아놨어요. 탈당 권유 이상. 다시 말해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니까 그냥 나가란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 이번 6개월 직무정지와 상관없이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그 당대표는 못하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무죄로 나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초선 의원들끼리의 대화가 천기누설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깐데 똑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내용을 당 얘기해 규상이 주는 그렇게 돼 겁니다. 있다. 네네. 경찰 수사로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기소가 되는 순간 더 강한 징계 국면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군요. 네네. 당 규상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전재 의원님, 윤석 대표가 지금 계속 자맹 모드인데 네. 어제도 출근을 안 했습니까? 오늘도 출근 안 합니까? 네,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뭐 아무래도 좀 본인이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윤리위 결정, 이제 당원권 정지 2개월이잖아요. 그러니까 6개월이잖아요. 예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왜냐하면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저기 나온 뭐 그 초선 의원 모임도 있었고 또 재선 의원 모임도 있었고 또 중진 모임도 또 있었고요. 있었죠.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오후에는 의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는 윤리 결정을 이제 존중을 한다. 그리고 이것이 거리가 아닌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6개월 이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는 거죠. 물론 여러 가지 또 뭐 상황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돌아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럼 뭐 가처분 신청을 할까? 뭐 효력정지 가처분? 법적인 조치. 예, 아니면 뭐 재심 청구를 할까? 뭐 네. 이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윤리 결정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지는 저는 좀 밝히는 것이 좋겠다.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. 네. 이 대표의 자맹은 지금 현재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